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카를로 로베르지엄, 이중원 옮긴, 샘 엠 파커서 출판사. 카를로 로벨리, 이탈리아 태생의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 양자이론과 중력이론을 결합한 루프 양자중력이라는 개념으로 블랙홀을 새롭게 규명한 우주론의 대가로 제2의 스티븐 호킹이라 평가받는다. 1981년 볼로나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1986년 파도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프랑스 엑스마르세 유대학교 이론물리학센터 교수이자 프랑스 대학연구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모든 순간의 물리학,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등이 있다. 2014년 이탈리아에서의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 첫 출간된 이후 그의 책들은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번역되어 13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과학책으로 유례없는 기록이다. 카를로 로벨리는 이 책에서 우리를 시간이 없는 우주로 이끈다. 우주라는 공간에서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없고 과거와 미래의 차이도 없고 때때로 시공간도 사라진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기본 구조,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흐르는 사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느껴지는 세월의 속도도 산산조각 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은 사실 연속된 선이 아니라 흩어진 점이다. 이 믿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들, 시간의 본질에 대한 신비로운 내용들은 그가 평생을 바친 이론물리학 연구의 핵심이다. 이 책에서 그는 지금껏 현대물리학이 시간에 대해 알아낸 성과 위에서 시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걷고 있는 수많은 시도들, 또한 여전히 알아내지 못한 것, 그리고 예상 가능해 보이는 것의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에르네스토와 빌로 에두아르도에게 들어가는 말. 이 세상의 가장 거대한 신비는 시간. 우리가 지금 하는 말도 시간이 자신의 전리품으로 이미 가져갔으며 되돌릴 수 없다. 1권 11편. 가만히 멈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시간이다. 친숙하고 엄밀하다. 시간이라는 도둑은 우리를 끌고 간다. 1초, 1분, 1시간, 1년의 손살 같은 흐름이 우리를 삶 속으로 밀어넣었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로 끌고 간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산다. 우리 존재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 시간의 애가는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에게 세상을 열어주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한편 편안한 요람이 되어주기도 한다. 세상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간이 이끌어가는 일들을 펼쳐나간다. 힌두교 신화에서 우주의 흐름은 춤추는 생명의 여신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여신의 춤이 우주의 이동을 다스리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한다. 시간의 흐름보다 더 범세계적이고 더 명확한 것이 있을까? 하지만 세상 일은 아주 복잡하다.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 우리 눈에는 팽팽해 보이는 지구가 알고 보면 공 모양이라는 사실이 그렇고 태양이 하늘에서 회전하는 것 같지만 정작 돌고 있는 것은 우리라는 사실 역시 그렇다. 시간의 구조도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 온 세상의 시간이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시간이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작용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대학 시절 물리학 책에서 발견했다. 또한 그런 물리학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시간이 정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시간의 특성은 세상에 남아있는 가장 큰 신비일 것 같다. 게다가 사물의 본성이나 우주의 기원, 블랙홀들의 운명, 생명의 작용처럼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신비들은 묘하게 시간의 신비와 엮여 있다.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시간의 본성으로 이끌고 있다. 시간이 경이로움은 알고자 하는 우리 욕구의 원천이 되었다.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자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시간의 본질은
내가 평생을 바친 이론 물리학 연구의 핵심이다. 이 책에서 나는 이제까지 시간에 대해 파악한 것과 시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걷고 있는 수많은 길들, 아직 알아내지 못한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상 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왜 과거는 떠올리면서 미래는 떠올리지 못할까? 우리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일까? 시간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일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일까? 무엇이 시간과 우리의 주관적 본성을 연결시키는 것일까? 시간의 흐름에 귀 기울일 때 내가 듣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3부로 나누어 있으며 각 부의 비중이 다르다. 1부에서는 현대 물리학이 시간에 대해 이해한 것을 요약했다. 눈, 꽃 한 송이를 손 안에 놓았을 때처럼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일부는 손가락 사이에서 녹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어디 쓰든 동일하게, 세상 모든 사람의 무관심 속에 과거에서 미래로 시가 특정한 대로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주의 사건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순서대로 벌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는 정해졌고 미래는 열려있고, 하지만 이 모두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의 특징적인 양상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시각이 만든 오류와 근사치들의 결과물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지구가 팽팽해 보이는 것이나 태양의 회전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 성장하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은 서서히 베일을 벗게 되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조들, 즉 청들이 복잡하게 모인 것이다. 점점 더 깊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시간은 이 층을 하나 둘씩 한 조각 한 조각 이뤄갔다. 이 책의 일부는 이렇게 시간이 베일을 벗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2부에서는 마지막에 남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바람이 부는 텅 빈 속세의 흔적은 거의 사라진 듯한 풍경.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다. 이상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리 세상이다. 이 세상을 보면 마치 눈과 바위, 하늘만 있는 높은 산을 오르는 느낌일 것이다. 암스트롱과 엘드린 1930년이 달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 모래를 체험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어쨌든 마지막에 남은 세상은 몸이 건조하고 한약한 풀모지가 오히려 아름답게 빛나는 원초적인 곳이다. 양자 중력을 연구하는 물리학은 이 극단적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풍경, 즉 시간이 없는 세상을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3부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생생하고 우리와도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다룬다. 시간이 없는 세상에는 시간의 순서, 미래와 다른 과거, 유연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했던 시간을 불러일으키는 뭔가가 분명 존재한다. 우리의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위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척도에 맞게 나타나야 한다. 3부는 세상의 기본적인 문법에 따라 이 책의 일부에서 언급한 잃어버린 시간을 향하는 회귀 여행이다. 이제 우리는 추리소설에서처럼 시간을 발생시킨 용의자를 찾아 떠날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을 구성하는 조각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 조각들은 실제 않은 구조물이 아니며 어설프고 서투른, 그리고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의 관점이나 양상에 따라 건사적으로 만들 것들이다. 왜냐하면 결국 시간의 미스터리는 우주보다는 우리와 더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추리물 중 가장 위대한 최초의 작품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서 아폴로의 저주를 위해 아들을 죽이고자 했으나 끝내 아들의 손에 죽은 라이오스 왕처럼 시간을 발생시킨 범인은 결국 수사관인 우리 인간일지 모른다. 이 책은 때로는 번뜩이지만 때로는 혼란스러운 아이디어들이 펄펄 끓는 용안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나를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시간에 관해 지금 우리 지식이 도달했다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갈 수 있고, 또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바다, 칠흑 같지만 별이 빛나는 대양으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시간 파헤치기. 유일함의 상식. 사랑의 춤이 이 영롱한 밤들의 달빛에 빛나는 다정한 소녀들을 엮고 있다. 읽은 서편. 시간 늦추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시간은 산에서도 빨리, 평지에서는 더 느리게 흐른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인터넷으로 1000유로 정도에 살 수 있는 정밀한 시계로 측정이 가능하다.
조금만 훈련하면 누구든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 실험실용 시계가 있으면 몇 센티미터만 낮아져도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계는 탁자 위에 놓았을 때보다 바닥에 두었을 때 솜털만큼 더 느리다. 시계만 느리게 가는 게 아니다. 아래쪽에서는 모든 과정이 더 느리다. 나이가 같은 두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평지에 살고 다른 한 명은 산에 산다고 해보자. 수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만나면 평지에서 산 친구는 살아온 시간이 더 짧아서 덜 늙어 있다. 이 친구의 집에 걸린 뻐꾸기 시계는 덜 진동했고 볼일을 볼 시간도 적었으며 집에서 기르는 식물도 덜 자랐다. 또한 이 친구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도 적었다. 아래쪽은 위쪽보다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믿기 힘든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어떤 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어떤 곳에서는 빨리 흐른다. 이처럼 시간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무려 한 세기 전에 깨달았다. 심지어 정밀 시계도 없이 알아냈다. 그 위대한 인물은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1879년에서 1955년. 눈으로 보기 전에 이해하는 능력은 과학적 사고의 핵심이다. 고대의 아낙시만드로스는 인간이 배로 지구를 일주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늘이 우리 발밑으로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건대 초의 코페르니쿠스 1473년에서 1543년은 달에서 지구가 도는 모습을 관찰하기 전인데도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아냈다. 아인슈타인도 시계가 미세한 시간의 차이를 측정할 정도로 정확해지기 전에 시간이 균일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편견에 불과했음을 배운다. 하늘은 분명히 위에 있다. 그렇게 보인다. 아래에 있다면 지구는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지구는 분명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인다. 움직인다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시간은 어디에서나 같은 속도로 흐른다. 그렇게 보인다. 분명히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면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집안에서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어떤 인류든 마찬가지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연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졌다. 태양과 지구가 서로 접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는가 하는 것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찾으려 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직접 서로를 끌어당기지는 않지만 양쪽 모두 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서서히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공간과 시간만 있으니 태양과 지구가 각자 주위의 공간과 시간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다. 마치 어떤 물체가 물속에 잠기면 주변의 물이 흩어지듯이 시간의 구조가 변경되며 모든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서로를 향해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시간의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앞에서 설명한 시간의 지연을 뜻한다. 모든 물체는 자기 주위의 시간을 더디게 한다.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주위의 시간을 늦춘다. 평지에서 시간이 더 많이 지연되고 산에서는 덜 지연되는 이유는 산이 지구의 중심과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평지에 사는 친구는 덜 넘는 것이다. 물체가 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시간의 지연 때문이다.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는 곳, 예를 들어 형성 사이의 공간에서는 물체가 추락하지 않고 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구의 표면에서는 사물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쪽으로 향한다. 해변에서 바다로 달려가면 발에 닿는 물의 저항력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는데 이때도 머리부터 파도에 처박힌다. 즉 사물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아래쪽일수록 시간이 지구 때문에 느려지기 때문이다. 시간의 지연은 그 자체를 관찰하기 어렵지만 물체를 떨어지게 하고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게 하는 등 눈에 보이는 영향을 끼친다. 두 발이 바닥에 붙어 있다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으로 온몸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 발 쪽의 시간은 머리 쪽의 시간보다 더 천천히 흐른다. 이상한가? 우리 인간은 석양이 질 무렵 태양이 황홀한 모습으로 가라앉기 시작해 저 먼 구름 뒤로 서서히 사라지는 광경을 보면서 움직이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지구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열정 가득한 지혜의 눈으로 지구에 대한 이 모든 것 그리고 지구와 함께 우리가 뒤로 회전하면서 태양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한 자들은 언덕 위에 올라선 폴 맥카트니의 열정에 찬 두 눈을 하고 일상에 찌들어 졸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상상 속의 세상을 볼 것이다. 춤추는 만명의 여신. 나는 26세기 전에 지구가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우주 공간을 떠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낸 그리스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사상은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해들은 것인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의 기억이 한핏 남아있다. 바로 이것이다. 사물은 필요에 따라 이것에서 저것으로 변화하고 그것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당화된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자연과학이 등장하는 초기의 중대한 순간에 시간의 순서에 호소라는 신비로움에 휩싸인 애매한 표현만이 남아있다. 천문학과 물리학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라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지침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고대 천문학은 시간 속에서의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물리학 방정식들은 사물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한다. 역학의 기초인 뉴턴의 방정식에서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는 맥스웰의 방정식, 양자 현상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슈레딩거의 방정식, 소립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양자장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리학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고대의 규칙에 따라 이 시간을 묻자 프랑스어와 영어, 스페인어로는 시간이 T로 시작되지만 독일어나 아랍어, 러시아, 중국어는 아니다로 표시한다. T는 무엇을 가리킬까? 우리가 시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숫자를 가리킨다. 방정식들은 시계로 측정된 시간이 조금씩 오르면서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준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다른 시계가 다른 시간을 가리킨다면 T는 그중 무엇을 가리킬까? 산과 평지에서 각각 몇 년 동안 살았던 두 친구가 다시 만났을 때 이들의 손목에 찬 시계는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킨다. 이때 둘 중 어떤 시간이 T일까? 물리학 실험실의 시계들도 하나는 탁자 위에 또 하나는 바닥에 두면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다. 이 두 시계의 위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탁자에서 측정한 시간이 진짜 시간이고 그에 비해 바닥에 있는 시계의 시간은 느리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탁자 위의 시계가 바닥에서 측정한 진짜 시간보다 더 빠르다고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마치 영국 화폐 스틀링의 가치가 달러보다 더 정확한지 아니면 달러의 가치가 스틀링보다 더 정확한지 묻는 것과 같다. 정확한 가치란 없다. 두 화폐는 서로 상대에게 비교되는 가치를 지닐 뿐이다. 마찬가지로 더 진짜에 가까운 시간도 없다.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변하는 시간들일 뿐이다. 둘 중 다른 시간에 비해 더 진짜에 가까운 시간은 없다. 두 개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군단을 이룰 정도로 많은 시간이 존재한다. 공간 속의 모든 지점마다 다른 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별한 시계가 특별한 현상 속에서 측정한 시간을 물리학에서는 고유시간이라고 부른다. 모든 시계에는 각자의 고유시간이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도 고유시간, 고유의 리듬이 있다. 아인슈타인은 고유시간들이 어떻게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발전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정식을 가르쳐줬다. 그리고 두 시간의 차를 구하는 방법도 가르쳐줬다. 유일하다고 생각한 시간이라는 양은 시간들의 거미줄 속에서 산산조각 난다. 이 책에서는 세상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여러 지역의 시간 속에서 사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와 여러 지역의 시간이 서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진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세상은 사령관의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군 부대의 대형처럼 균일한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이 건물처럼 얽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그려진 시간의 모습이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이 존재한다.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예를 들어 두 시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기까지 경과된 시간은 하나가 아니다. 물리학은 사물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모든 사물이 각자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진화하는지, 시간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게 진화하는지를 설명한다. 즉 시간은 첫 번째 청인 유일함을 상실했다. 모든 장소의 시간은 다른 리듬과 속도를 갖는다. 다양한 리듬의 춤 속에서 세계의 사건들이 얽힌다.
세상에 춤추는 생명의 여신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면 최소한 10,000명의 여신이 있어야 할 테고 그 여신들의 춤은 마티스의 그림처럼 거대한 군무로 펼쳐질 것이다.